내가 늘 잘해오는 사람인데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실수를 했지?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인데 그러한 시각이 나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와 닿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마음속에서 불안이 작동을 해요. 그래요. 불안장애가 일어나요. 불안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이웨이?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창입니다. 저번에 찍은 영상 중에 상담실장님께서 건네주셨던 사연 있잖아요. 다른 케이스의 사연을 네. 들고 왔거든요. 네.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연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영상을 유튜브로 즐겨보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안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업무 강박감이 심해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꼭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회사에서 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요. 이렇게 저를 옥죄는 습관 때문일까요? 작년부터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로해도 저는 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새벽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아침에 일찍 회사로 출근하는 등의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저에게 좋지 않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업무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박증 수준으로 완벽하게 해내려던 욕심이 있었던 제가 당장 뭘 해야 하는지도 잊어버리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무언가를 들어도 뒤돌면 까먹어버리게 되고 회사에서 항상 기대를 받던 제가 직장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받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작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몇 개월 만에 한순간 기억력과 주의력, 집중력까지 동시에 저하될 수 있는 건가요? 부모님은 저 때문에 사는데 부모님께 제대로 된 효도를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차도에 들면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고 내 몸도 내가 죽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고 그런 건지 실제로 제 몸이 빨간 신호등에 기울어지기도 했어요. 전 고쳐질 수 있을까요?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냐면 내가 늘 잘해오는 사람인데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실수를 했지? 실수를 하지 않을 사람인데 그러한 시각이 나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와 닿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이러신 분들은 성격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면에는 좀 근본적으로 불안을 갖고 계신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체적인 스트레스라 하면 신체적인 질병, 증상 이런 거 생기거나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이 오면 마음속에서 불안이 작동을 해요. 그래요. 불안장애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안을 잘 관리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불안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불안이 막 극심해지면 바로 우울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 우울까지 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나쁜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울증의 상황이 강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 이렇게 막 불안을 가지고 과도하게 노력하시는 분들 결국은 나중에 우울로 이어지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에너지 소진이다.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실제 검사를 해보면 이런 에너지를 내는 시스템이 거의 번아웃 되어서 호르몬이나 대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켜주는 것들이 이분이 이제 다시 자기 힘을 내고 성과를 내고 주변에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우울감에서 좀 헤쳐나오는데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하면 자율신경계, 경감신경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이런 불균형된 사항들을 교정을 하면 좋아
좋아지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이제 2차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성격을 조금 유순함, 자기 성격의 방식을 조금 바뀌는 사항들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것까지 되어야지만 앞으로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좀 더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패턴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뭔가 어떻게 바뀌고 싶은데 잘 바뀌지 않는 상황을 TMS나 이런 거로서 뇌파든 이런 걸 조금 교정을 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 그쵸. 뇌는 이제 그렇게 반응하게끔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아, 나 불안하기 싫은데 이 불안이 자꾸 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약이 항불안제가 이 불안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많이 느끼셔서 약을 복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없는 기능의학적인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불안을 갖다 좋아지게 하는 부작용 없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찾아보시고 선택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과도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욕심만큼 그렇게 쓸 수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인생이 길잖아요. 너무 짧은 시기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인생이 길어져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잘 조절하는 요령을 배워서 꾸준히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룰 수 있다. 그 생각을 어떠한 방법으로 잘 활용을 해서 이루도록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이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시죠. 그러면 충분히 그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면과 연관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요 밑에 아래에 나오는 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하이맥통신이라고 그 시청자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성의껏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문의해 주신 분들께 그 전화로 직접 상담하고 대답해 드리는 코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되어드리겠습니다.